부안의 한 주택가에 설치된 CCTV 화면이 갑자기 크게 흔들리더니 어디선가 강한 폭발음이 납니다. 부안댐에 설치된 CCTV와 도심 도로를 비추던 CCTV 화면도 동시에 세차게 흔들립니다. 학교 안에서 진동을 느낀 학생들은 급하게 바깥으로 뛰쳐나옵니다. 갑자기 뭐가 이렇게 떨어지는 듯한 막 그런 느낌이 강하게 넣고 막 부랴부랴 이렇게 나갔었는데 여진도 17차례나 이어지면서 부안 주민들은 온종일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폭탄 떨어지는 소리 났다니까. 그 상황에서 그 시점 그 시간에 난 엄청 놀란 거지. 내가 그게 73살 먹더라 처음 들어보는 지진 충격에 보물 제291호인 대소사 대웅고전 지붕구조물 일부가 훼손됐고 상서면의 계암사 대웅전에서도 불상의 장식이 떨어져 파손됐습니다. 부안과 가까운 김제, 군산, 정읍 등에서도 지진으로 길을 걷다 멈춰서거나 건물 밖으로 대피하는 주민들이 많았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도 지진을 느꼈다는 신고가 이어졌고 수도권에서도 흔들림이 감지됐습니다. 갑자기 집안에 좀 울림 같은 게 일어나면서 이게 지진이 여기까지 왔구나 딱 싶었더라고요. 멀리서 일어난다 하더라도 내가 막 안전한 건 아니겠구나. 진앙에서 300km 정도 떨어진 강원 원주시에서도 진동을 느꼈다는 신고가 2차례 접수됐습니다. 관계당국은 비상 대응 태세를 유지하는 한편 여진 가능성에 대비해 지진 행동 요령을 숙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SBS 김덕현입니다. 주방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규모 4.8의 지진이 덮치면서 찬장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막 무상탕하고는 나까지 막 흔들려. 그래서는 어디로 갔지노 저 방으로 들어라 너 들어라. 그래서 그냥 여기서 대보니까 무상탕탕 하더라고요. 기와가 떨어져 승용차가 파손되고 주택의 벽이 무너지는 등 300건에 육박하는 피해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집의 벽면이 깨지고 갈라지면서 곳곳이 누더기가 됐습니다. 전북의 공공시설과 산사태 위험 지역 등 490곳에 이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여진입니다. 17차례의 여진에 또 큰 규모의 여진이 발생할 수 있어서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불안하죠. 당연히 1시 50분에 있는데 낮에 이제 끝나고 나서 잠깐 쉬었거든요. 그 침대가 흔들릴 만큼. 정부는 여진에 대비해 주민들의 임시 주거 공간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전북자치도는 정부의 피해 복구를 위해 50억 원을 요청하고 주요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산사태 위험지구, 건축물, 위험 건축물, 도로 시설 이것들에 관해서 좀 집중적으로 안전 점검을 꼭 해주시고 전북자치도는 비상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재난문자 등 재난 경보 시스템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JTB 뉴스 최유선입니다. 지진이 난 곳을 살펴보겠습니다. 전북 지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부안 군청과 함께 부안 도심 지역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곳에서 남서쪽으로 약 4km 떨어진 지점에 부안 공설운동장이 보입니다. 이 일대에서 오늘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진은 끊어져 있는 땅, 단층이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발생하게 됩니다. 지진이 발생했다는 건 단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지진이 많이 발생하지 않은 이곳 전북 지역에서도 하멸단층이 있다는 것은 연구가 됐었습니다. 오늘 지진은 하멸단층에서 남서쪽으로 떨어진 곳에서 발생했는데 하멸단층의 연장선상에서 발생한 건 아닌지 지질학계가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오늘 지진이 난 곳은 최근 학계에서 규모 5 이상의 지진이 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 곳입니다. 지난 3월 고려대 연구팀이 인공지능을 이용해 지진 발생 지역들을 분석해 발표를 했는데 경상도 지역에 이렇게 2곳, 그리고 한반도를 가로지르는 형태, 그리고 전북 일대 지역에도 직선 형태로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실제로 지진이 발생한 지역들을 나타낸 지도인데요. 이렇게 직선 형태로 지진이 난다는 건 단층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하멸단층 이외에 우리가 모르는 단층이 더 존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한반도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성질이 다른 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지진이 난 곳은 옥천대와 홍성 임진강대의 경계 부근입니다. 만들어진 지 오래된 땅이라 비교적 안정되어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이런 경계선들 지역에서 지진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공간적으로 선형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 지질 경계와도 맞을 가능성이 있다. 경주 지진까지는 아닐 수 있지만 5.5 이 정도까지는 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산대 연구팀이 이들 지역 연구를 위해 지진계를 추가로 설치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육상에서 단층 조사를 통해 단층의 크기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SBS 정구희입니다. 호남 내륙 최강 지진이 발생하자 지질학계가 움직였습니다. 진앙지 주변에 지진 측정기를 묻는 등 본격적인 연구 활동에 나섰습니다. 미소지진이라는 것들을 관측을 하면 큰 지진이 발생했을 때 찢어진 단층의 모습, 지표에서 확인되지 않는 단층의 모습, 지하의 모습을 영상화할 수 있어요. 정부 산하기관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도 현장에 조사원들을 내려보냈습니다. 컴퓨터와 연결된 이동식 지진계로 지진의 원인이 된 단층 상황을 분석합니다. 정부가 지난 2012년에 제작한 전국 활성 단층 지도에는 확인된 국내 활성 단층이 25개에 불과합니다. 경주 지진이 발생한 2016년에 새로운 단층 지도를 다시 제작하기 시작했는데 전 국토를 4개 권역으로 나눠 각각 5년씩 오는 2036년 완료가 목표입니다. 1차로 영남권을 먼저 조사했더니 최소 14개의 활성 단층이 확인됐습니다. 현재 수도권과 충청권 조사가 진행 중이고 호남은 오는 27년부터 강원은 32년에야 조사가 시작됩니다. 문제는 우리나라는 땅이 좁은 데다 대부분 토지 개발이 이루어진 상태라 구석구석 단층 조사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상당히 도시화되어가지고 활성단층 조사하려면 땅을 파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사유지 같은 경우는 협조가 안 돼서 조사를 못하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지진 발생이 많은 일본의 경우 매년 수십억 원을 들여 전국 2천여 개의 활성 단층을 조사해 각 단층의 지진 발생 확률까지 제공합니다. 우리도 이미 한반도 전역에서 지진이 발생하는 만큼 정부가 단층 지도 제작을 정책의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SBS 장세만입니다.